어,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좀 뭐 사치와 부패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치와 부패의 상징 맞지 않나요? 예, 더러운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기 2023년에 휴가를 가죠. 예, 휴가를 그 여름 저도 대통령 별장 청해대 쪽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이제 이 기사에는 나와 있느냐? 이게 민중기 특검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름 휴가 중에 해군 지휘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가 공수됐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일단은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뭐 불꽃놀이 벌이고 뭐 술 파티를 선상에서 벌였다라는 것만으로도 해군 함정을 그딴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죠. 예, 뭐 지가 무슨 뭐 어디 왕정 시대의 왕도 아니고 해군 함정을 갖다가 왕정 시대의 왕도 그런 짓거리 안 하겠죠. 해군 함정을 자신들의 어떤 쾌락, 즐거움, 환희, 기쁨, 유희 이런 거를 위해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참 기가 차지만 다금바리 회가 공수가 됐다. 그러면 자, 이 저도라는 곳은 거제 쪽인데 이 거제 쪽에 어떻게 다금바리를 공수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금바리를 공수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죠. 만두야 안돼 일로와. 여보 생방송을 말이야. 고양이 녀석이 망치. 그게 아니고 바깥에서 고기 냄새 나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만두가 또 이 모니터를 다 뒤엎고 생방송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생방송 하다가 고양이가 진짜 키보드 눌러가지고 방송 멈춘 적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고양이가 누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냈고요. 자, 그래서 계속 하자면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도 김건희 특검이 조사 중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를 받았고 이 과정에 해군 함정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복수의 언론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그 경호를 이유로 해서 민간 어선들의 출입은 이때 당시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군 자산인 해군 함정이라는 게 다금바리 운반이나 이 선상 파티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냐. 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2023년 8월 초 경남 거제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당시 식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가져오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 쪽은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떠 경남 김해공항으로 옮겨왔고 김해공항에서 항구로 이동해 배를 이용하여 저도로 이송했다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도에 머물면서 인근 해상에선 민간 어선이 출입이 제한돼 회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해군 함정을 동원했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국가의 공공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정황이다.
자, 일단 진술에 기댔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인간 쓰레기들 맞죠? 자, 윤석열, 김건희의 2023년 여름휴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살남이 등장하죠. 여름휴가 때 이 시기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해군 선상 파티를 벌이면서 작살 낚시 이벤트를 벌이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휴가 중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서 맛있어 라고 말을 하자 김성훈 전 차장이 활어를 가두리에 가둬놓고 작살로 잡는 장면을 김건희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도 원래 있었던 의혹이죠. 현재 특검팀은 선상파티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와 김성훈 등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에 있고, 김건희가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군 자산을 유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저도에 함께 방문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명단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작살남 이벤트가 있었던 그 이외에도 제주 다금바리를 제주에서 회를 떠서 경남 김해공항으로 옮겼고, 김해에서 항구로 이동했고, 항구에서 저도로 이송하려면 민간 어선이 통제됐으니까 당연히 해군 함정이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합리적인 추측이자 의혹을 제기하는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였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공직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 공직을 해온 사람이지만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바로 선출직 공직자가 된 대통령 윤석열은 공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인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이 공직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익명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사실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크로스 체크가 끝난 내용이라고 저도 믿고 싶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 또 나오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S가 많이 달라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바뀌고 있다. 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공익을 위한 보도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 가볼까요? 지자체 관사를 줄인다고 하더니 세금 1,000억 원이 줄줄 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관사를 줄인다더니 세금 1,000억 원을 썼다. 예, 관사. 이제 관사라는 거는 뭐 원래 이제 본인의 그 거주지가 서울인데 뭐 가령 멀리까지 출근을 해야 되면 뭐 이제 그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지역 이동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쓰는 관사도 제공되고, 뭐 직급에 따라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관사가 제공되기도 하죠. 뭐 도지사,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뭐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일부 좀 수정을 해드리면, 지자체 관사를 축소하겠다라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는 다르게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관사가 오히려 141곳이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141곳이 늘어났고요. 때문에 취득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금이 1,078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행안부가 2022년 관사 폐지, 운영비는 또 자부담한다라는 것을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여전히 예산으로 관사 관리비나 전기, 수도, 전화요금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자체 그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쭉 둘러보니까 우선 정부가 완전 폐지를 권고한 자치단체장 관사의 한정에서 KBS가 먼저 살펴봤다라고 해요.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 대구시장과 강원 경북 전남도지사 등 5명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등 2명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폐지를 권고했는데 관사 보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에요. 서울시장,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경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그리고 기초지자체 경우에는 이제 군 단위죠. 구청 단위,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뭐 이쪽에도 있는 거죠. 규모로 따지면 강원도지사의 단독주택이 386제곱미터면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이게 몇 평이야? 예, 한번 검색해 봅시다. 86제곱 평수. 116평이네요. 116평이나 돼. 116평이야. 116평. 여러분 집 몇 평이에요? 대부분 24평 막 이렇지 않나 우리? 18제곱미터, 18.8제곱미터 막 이렇잖아요. 근데 보통 방 2개, 3개짜리가 24평에서 36평인데 강원도지사의 단독주택이 386제곱미터로 116평입니다. 진짜 크다. 저택이네요.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현재는 시장 권한 대행 체제라 공실이라고 하고요. 와, 어마어마하다. 이야, 쩔었다. 그러게요. 서울도 295제곱미터니까 엄청 크네요. 서울이 295니까 295면 89평이에요. 서울시장의 관사는 295평이고요. 경북도지사는 175제곱미터인데 52평입니다. 대구시장은 그에 비해는 귀여운 건지 모르겠는데 137제곱미터는 41평이고요. 전남도지사는 123제곱미터니까 37평이네요. 야, 그러면은 옹진군수나 평창군수는 귀여운 수준이네. 잠시만요. 52제곱미터. 야, 옹진군수는 52제곱미터면 15평이에요. 15평. 그리고 평창군수는 25평입니다. 옹진군수는 귀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거는 정부가 완전 폐지를 권고한 자치단체장 관사들이에요. 근데 완전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소유하고 있는, 전남만 임차네요. 여전히 그 해당 지자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심지어 평창군의 경우 단체장용 1급 관사를 정부 권고 이후인 2022년 10월
3억 98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야 니네 이거 완전 폐지하는 게 좋겠어 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 이후에 평창군은 오히려 관사를 사들입니다. 새로운 평창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관사를 폐지하랬더니 되레 소유를 했죠. 예. 단체장 관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 요금과 같은 운영비까지 자부담이 아닌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지원 근거를 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 막 쭉 보면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 평창 군수가 쓰는 뭐 여러 이제 각종 비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이 군의 세비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평창 군수가 이미 관 내에 자신의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평창군 실거주인이에요. 근데 왜 굳이 관사를 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KBS가 가서 물어봤대요. 3년 전에 사놓고 다시 이거를 팔려고 하나봐. 연말까지 군수 관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근데 이거 핑계라고 되냐? 군수가 약간 술을 드실 때도 있고 행사도 바쁘고 하다 보면 모셔다 드리는 직원분들이 조금 힘든 게 사실. 야, 이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뭐야? 평창군이 지형적으로 보면 길쭉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관령 끝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도 1시간이요. 야,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해? 왜 평창 군민들이 그걸 공무원들이 나서서 걱정을 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5년간 관사가 141개가 증가했대요. 운영비는 1078억 원. 단체장 관사 1급 관사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관사인 2급 관사, 소속 공무원 관사인 3급 관사까지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1877개에서 2018개가 되어 있고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단위에서 중앙정부의 가령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될 건 아닙니다. 왜? 왜냐면 지방자치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이나 격오지, 재난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는 꼭 필요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관사 제공은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관내 주택 소유자, 평창군처럼 관내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 관사를 제공하거나 근무지가 동일한데도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5년간 1,0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내어주고 있었다. 취득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 다 세금인데 행안부는 공유재산 관리 책임이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관사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그래도 KBS가 최근 들어선 좋은 보도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네요. 아무튼 국민의 방송 KBS로 좀 거듭나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금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노컷뉴스에 나온 단독 보도를 좀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카세, 한우, 스시, 검찰이 특경비로 먹었다. 재밌는 게 이제 한우를 키워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죠. 2024년 요건 이제 특활비하고는 다른데요. 특경비가 이제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특수업무 시에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일할 때 쓰는 거죠. 2024년 검찰의 특경비 집행 내역을 확보를 해서 노컷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식당명에 한우를 검색하면 1.9억 원, 스시를 검색하면 1.8억 원, 오마카세, 한우, 스시 이런 고급 식사에 특정 업무 경비를 대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당명이나 결제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한우가 포함된 식당에서 약 1억 9천만 원, 스시가 포함된 식당에선 약 1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1인당 6인에서 1인당 6만 원에서 15만 원 선의 오마카세의 업소 사용건도 다수 적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10만 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8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이 식당, 카페 이런 데에서 사용된 걸로 파악이 됐고, 이 중에는 대부분 회식비였다. 정부 예산 지침에서는 특경비를 간담회나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 보면은 재밌네. 구체적으로 대검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인 서초 땡땡 식당 44만 7천원, 교대점 49만원, 땡땡 한우 22만 4천원, 일식당 땡땡 38만원, 땡땡땡 타운, 교대점, 이거 청기화 타운이지 이 자식들! 이 자식들이 이거 청기화 타운 맞지? 이 자식들이 이거 청기화 타운에서 고기 처먹었구만. 청기화 타운 교대점에서 48만 6천원이 사용됐다. 전체 내역 중 식당명이 판별이 가능한 이유는 한우가 가장 많았다. 식당 이름에 한우가 들어간 경우만 선별해서 계산해보면 80억 원 중 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한우 나도 좋아해. 근데 특경비로 한우 사 먹으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누가 그랬다? 이 검찰 놈들이 또 이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죠. 근데 이런 게 매년 아마 수십 년 반복됐을 겁니다. 세금 달달하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한글날인 거 까먹고 또 이 자식들 막 이랬네. 세종대왕님 미안해요. 자, 그래서 1억 9천만 원의 한우. 자, 다음은 스시가 들어간 식당들로 전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사용됐다. 이 중엔 1인 6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오마카세 단일 메뉴만 판매하는 식당도 다수 존재했다. 초밥이 들어간 경우도 약 4,1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수사 업무 중 먹은 도시락 등으로 추정된다.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서 토해낸 경우도 무려 660여 건이었는데 4,400만 원이 부정 사용이었고 이 중 3,700만 원이 반납됐다. 인천지검 2024년 11월 1일 유명 일식집에서 20만 원을 썼는데 고액 식당 이용을 사유로 현금 반납이 이루어졌다.
해당 식당은 오마카세 단일 메뉴로 1인당 점심이 5만원, 저녁이 10만원이었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돼 현금 반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용 내용 중 일부 인근에 위치한 일본 선술집에서 2024년 2월 15일 6만 2천원 사용했다가 사용처 부적절을 이유로 같은 해 3월 11일 현금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아이씨 3월 21일에 또 20만 8천원, 4월 25일 7만 8천원. 야, 너 여기 부정하니까 너 이거 토해내 해가지고 토해냈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써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호랑말코 같은,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올해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을 통해 복원시킨 바 있다. 여전히 특활비와 특경비는 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이 특수 업무 특경비와 특활비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겠죠. 네, 이상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세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갖다가 물 쓰듯 쓰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드리게 됐네요. 특경비, 특활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써왔다.